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갤럭시 Z 폴드 7 단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지난 폴드 1부터 폴드 6 그리고 한정판으로 내놓았던 폴드 SE까지 사용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폴드 7에선 어떤 개선점들이 저한테 크게 다가왔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갤럭시 Z 폴드 6와 비교하면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얇아지고 많이 가벼워졌죠. 심지어 한정판으로 내놓았던 지난 갤럭시 Z 폴드 SE와 비교했을 때도 접었을 때 기준 10.6mm에서 더 얇아진 8.9mm에, 그리고 펼쳐진 상태 기준으로도 4.2mm, 그리고 무게도 폴드 SE 대비 21g 정도의 다이어트가 이루어지며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정말 바 형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얇아졌고, 펼쳤을 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 손으로 들고 다녀도 이젠 덜 부담될 정도의 무게고, 이거는 실제로 직접 매장에 가셔서 체험해보시고 만져보셔야지 감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지에 넣고 다녀도 일반 바 형태 스마트폰 넣어서 다니는 느낌이 나고, 옛날에 벽돌을 넣고 다닌다라는 그러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대신 카메라 섬 같은 경우 지난 Z 폴드 6, Z 폴드 SE 대비 많이 커졌는데, 이번에 새롭게 20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센서 탑재되고 전체적인 바디 두께도 얇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커진 카메라 섬에 대하여 장단점이 있다 하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장점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미끄러지기 쉬운 헬스장 인클라인 의자 같은 곳에 카메라 섬 쪽을 걸어두면 안 미끄러진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이라 한다면 카메라 섬이 너무 크다 보니까 꽉 끼는 청바지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으려면 카메라 섬 부분이 걸리고,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이번 폴드7의 히어로 컬러 블루 섀도우 색상 같은 경우 실제로 들고 다녔을 때 용달 블루 느낌이 크다고 보기엔 막상 어려운 것 같고, 밝은 환경에 있을 때는 약간 밝은 디보션 색깔 느낌도 있고 S25의 네이비 느낌도 있는데, 어두운 환경에선 지난 Z 폴드 6 때 내놓았던 블루 색상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이건 매장에서 보시는 것보다 직접 밖에 들고 다녀보면 생각보다 이 색깔의 매력이 전 크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블루 계열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블루 색상으로 사전 예약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 선 같은 경우 올리브 링이 탑재되지 않고 폴드5와 비슷한 카메라 링이 탑재가 되었죠. 이게 지난 Z 폴드 5에선 색깔 상관없이 모두 실버 색상의 카메라 링이 들어갔다 하면, 이번 폴드7에선 약간 블랙 앤 그레이 톤의 카메라 링이 탑재돼서 블랙이던 블루던 아니면 실버를 구매해도 생각보다 이 블랙 앤 그레이 카메라 링과 공식 색상들과의 조합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블루 기준으로 이게 어둡다 하면 어두운 색깔이라고 볼 수 있고, 카메라 섬도 꽤 크다 보니까 카메라 섬 사이사이에 유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카메라 링 주변이 변색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S25 시리즈처럼 플로팅 카메라 구조는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먼지가 좀 쉽게 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유분기 같은 경우 수건 같은 걸로 문지르면 다시 없어지니까 변색이 실제로 되는 건 아니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어두운 색깔들에서 보통 생기는 현상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에는 기존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보다 더 개선된 어드밴스드 아머 알루미늄 테두리 프레임이 사용되었고, 전면에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가 아닌 세라믹 2가 탑재되었는데요. 세라믹 2 같은 경우 이번에 갤럭시 S25 엣지에 처음 탑재된 그 유리 소재와 동일한데, 일단 세라믹 소재라고 해서 기스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고, 열쇠 같은 거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넣어 다니다 보면 미세한 흠집은 생기니까 웬만하면 정품 저반사 AR 필름 부착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펼치려고 할 때 지난 폴드 6나 폴드 SE와 비교했을 때 좀 압력을 줘야 펼칠 수 있었는데,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중간을 열려고 하지 마시고 왼쪽 엄지를 접었을 때 기준 왼쪽 상단에 대놓고 집게 손가락을 윗부분에 갖다 대놓고 펼치려 하시면 쉽게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첫인상 영상에서 130도 이후부터 180도까지는 힌지가 알아서 180도까지 펼쳐져서 덕분에 178.5도, 179.5도로 펼쳐지는 지난 Z 폴드 시리즈와는 다르게 180도까지 완전히 펼쳐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제 기기 같은 경우 아무 문제 없이 180도로 완전히 펴졌습니다. 제가 한번 매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저처럼 문제없는 기기가 있고, 아니면 진짜 잘 안 펴지는 기기도 있고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구매한 폴드7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차후 영상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디자인 개선이 사실 이번 폴드7의 가장 큰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이전 폴드 시리즈에서 대다수 소비자분들한테 큰 단점으로 다가오던 두께와 무게와 같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면서 이젠 정말 완성형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으나 기기가 얇아지면서 스피커 모듈이 작아지면서 좀 너프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큰 변화가 이루어졌죠. 폴드 SE처럼 21:9 비율의 6.5인치 외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내부 기준으로는 8.0인치 내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 외부 화면에서 일반 바 형태 스마트폰처럼 문자하고 인스타 보고 이런 부분도 정말 크게 개선이 되었고 내부 화면도 8.0인치로 커지면서 뉴스를 본다거나 주식 차트를 본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정말 크게 볼 수 있어서 매우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Z 폴드 6 리뷰했었을 때 내부 화면에서 2600니트 밝기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도 센서 알고리즘이 뭐가 잘못된 건지 자동 밝기로 해두고 야외에서 사용할 때 굉장히 어둡게 화면이 보여서 수동으로 다시 한번 밝기를 올려야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폴드 6에서 지금도 이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점이 드디어 이번 갤럭시 Z 폴드 7에선 고쳐지면서 야외에서 들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 한다면 반사 방지 코팅의 부재가 되겠죠. 항상 늘 폴드 시리즈를 리뷰할 때마다 아쉽게 다가오는 건 이 좋은 대화면에 반사 방지 코팅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인데 외부 같은 경우 정품 저반사 AR 필름을 판매 중이니까 어느 정도 문제점을 해소시켜 주지만 가장 중요한 내부 화면 같은 경우 기본 필름이 저반사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필름이 부착되어 있다 보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장기간 동안 사용하면 필름이 뜬다든지 아니면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드파티 회사에서도 저반사 필름을 출시를 안 하는 거 보면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름도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폴드 6 쓰셨던 분들이시라면 크게 체감할 정도로 주름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물론 주름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희미하고 손으로 주름 부분을 만졌을 때 파인 정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접히는 휴대폰에서 주름이 100% 없어지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 확실히 기존 5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에서 200메가픽셀 HP2 메인 카메라 센서로 바뀌면서 정말 멋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 탑재 덕분에 MPU 및 ISP 후처리 부분도 개선이 되면서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할 때 정말 결과물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폴드 7 내부 화면에 탑재된 10메가픽셀 펀치홀 카메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난 Z 폴드 시리즈들의 특별한 기능, 시스템이라 한다면 바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였는데 이게 화질은 안 좋아도 그래도 풀스크린 경험을 해주는 뭔가 좀 신기한 경험이었었거든요. 이게 아쉽게도 이번 폴드 7에선 미탑재가 되고 개선사항이라 한다면 기존 4메가픽셀 모기장 카메라 대신 100도 FOV 시야각을 지원하는 일반 10메가픽셀 펀치홀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덕분에 내부 화면에서도 플렉스 힌지를 반 접은 상태에서 셀카를 찍거나 아니면 테이블에 올려두고 단체 사진 찍을 때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대비 정말 크게 개선이 되었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할 때는 거슬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펀치홀 카메라를 오른쪽 중앙 상단이 아니라 오른쪽 맨 끝 상단 부분에 탑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아마 후면 카메라 선 부분과 접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기존 위치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Z 폴드 6나 Z 폴드 SE처럼 동일하게 10메가픽셀 3배 마운트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 이 친구도 화소수가 더 큰 3배 마운트 카메라 넣어줘서 디지털 줌으로 5배, 6배 줌으로 당겼을 때 광학줌 수준의 사진이나 영상 촬영할 수 있도록 차후에 개선시켜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배터리 타임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배터리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항상 5G 데이터만 사용을 했고 내외부 모두 120Hz의 밝기는 자동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배터리 사용량 100% 기준 10시간 반에서 11시간까지 충분히 사용 가능했고 스크린 온타임 기준으로도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 폴드 7 같은 경우 지난 폴드 6나 폴드 SE에 탑재된 4400mAh 배터리와는 달리 같은 4400 용량의 배터리지만 배터리 밀도 자체를 올려버려서 배터리 타임이 기존 폴드 6보다 훨씬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화면이 커졌다 보니까 카톡이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웬만한 건 커버 스크린에서 하고 유튜브 본다거나 릴스 본다거나 아니면 작업을 한다 할 때만 펼쳐서 사용을 해서 그런지 배터리 타임이 체감상 더 좋아지게 느껴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폴드 시리즈 쓰면서 이 정도 배터리 타임이면 실사용할 때 나쁘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열도 그렇게 막 엄청 뜨겁다고 생각이 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다던가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릴 때 카메라 섬이 있는 옆부분에 좀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엄청 막 뜨겁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요.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 봤을 때도 평균 34도에서 35도 정도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다만 충전 같은 경우 최대 25W까지만 지원을 하다 보니 충전 속도 부분에선 아쉽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도 유튜브를 보면서 충전을 한다 할 때 이전 폴드6처럼 첫째 자릿수로 충전이 되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배터리 용량 상관없이 최소 45W 지원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폴드 1부터 폴드 6, 폴드 SE까지 사용하며 리뷰 영상 올리면서 매 1세대마다 작은 발전이 이루어져도 그 발전이 크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폴드 7은 정말 제가 지난 폴드 시리즈를 쓰면서 가장 크게 발전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모델이고, 이건 발전을 느끼는 정도가 아닐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크게 개선이 되었고 화면 크기나 디자인 부분에서도 크게 개선이 된 데다가 성능은 현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스냅드래곤 8 엘리트까지 탑재가 되면서 완전히 완성형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반사방지 부재나 UDC 카메라 미탑재와 같은 아쉬운 점도 있고,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S펜 미탑재한 부분에 대해서 큰 단점으로 뽑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반사방지라던가 카메라 개선 정도는 다음 세대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지만 현재 S 시리즈에서도 S펜을 뺀다 만다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만큼 이제 폴드 시리즈에선 S펜 사용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S펜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타이저 패널을 탑재하면서 두께를 다시 두껍게 만들 바에 차라리 두께를 다시 두껍게 만들어서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게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크게 납득할 만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제 단기간 사용기는 이렇습니다. 조금만 더 써보고 한 달 있다가 자세한 리뷰 영상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